사이드 스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몸을 틀어서 나가는 마용 TV. 안녕하세요, 마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이 사이드로 빠르게 밀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몸의 반응이 느려서 이 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사이드 스텝을 할 때 발을 빨리 찰 수 있을까? 오늘 하는 내용은 발이 늦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자, 그럼 이번 시간 사이드 스텝을 하기에 앞서서 사이드 스텝은 어느 때 찰까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후위에서 이제 빠지는 공을 이렇게 다룬다든지 전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공들을 잡을 때 이제 사이드 스텝을 차게 되죠. 근데 이 사이드 스텝은 공의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 스텝을 차는 경우는 공이 낮게 빠지는 경우, 상대의 드라이브가 낮게 온다든지 아니면 이 스매싱성으로 낮게 떨어지는 그런 공에 대해서 우리가 옆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사이드 스텝이 있고, 또 위로 조금 공이 높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 스텝, 점프를 이용하는 이런 사이드 스텝이 있겠죠. 이런 식의 사이드 스텝.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공들이 어렵냐면 이렇게 상대가 치는 이 낮고 빠른 공들에 대해서 내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이드 스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징을 찾아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 이 준비 동작에서 이 보폭이 이렇게 어깨 넓이 이상으로 조금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보폭이 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이드 스텝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드민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스플릿 스텝, 상대 리듬에 맞춰서 이 순간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는, 가만히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가 공을 치는 박자에 내가 순간적으로 이 차는 이 스플릿 스텝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이드 반응이 늦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사이드 스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이 이제 조금 늦으시는 분들 보면 이 스텝을 차실 때 이 왼발이 오른발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왼발 하나 오른발 하나, 그렇죠? 왼발 하나 오른발 하나. 그런데 이런 스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스텝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거리가 멀 때 여기서 이제 공을 치고 실적으로 저기까지 뛰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때는 스텝을 이렇게 러닝 스텝으로 차고, 이럴 때는 러닝 스텝으로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 뭐 준비했다가 거리가 길었을 때 이 발을 앞쪽으로 차면서 스텝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중심에서 순간적인 반응을 할 때는 이 발이 앞으로 나가면 상대적으로 늦게 돼요. 이렇게 교차하는 시간에 우리 공은 지나가게 되죠. 아무래도 상대 드라이브가 빠른데 내가 여기서 교차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을 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아무래도 빠른 스텝을 차는 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그 스텝을 설명드리자면 왼발이 오른발 옆에 붙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이 아니고요, 이 왼발을 붙인 상태에서 옆으로 띄워주는 하나 둘, 하나 둘. 이 스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이 사이드 스텝이 늦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준비 자세에서 보폭이 좁다, 그리고 이 스플릿 스텝을 안 한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폭을 이 넓게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순간적으로 이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이게 좁게 되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기가 어렵겠죠. 이 보폭을 조금 넓게 잡고 있어야지 이 왼발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오른발을 끝까지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드 스텝을 찰 때 빠르게 나가기 위해선 이 왼발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왼발을 오른발 옆에 붙여주고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발이 꼬아지는 경우랑 주변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도 이 발이 꼬아지는 부분하고 이 발을 옆에 붙였을 때랑 구분이 확실하게 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저기 사이드 끝에까지 이 발을 굳이 교차를 안 해도 이 왼발을 붙여놓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스텝을 차시기 위해서는 이 왼발을 활용하기 위한 이 안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플러스 스플릿 스텝,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에 맞춰서 내가 타이밍을 순간 잡아서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잡는 동시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스플릿 스텝, 그리고 왼발 활용을 하기 위한 보폭, 공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빠른 스텝을 찰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준비 동작, 그러니까 항상 내가 후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이 보폭이 항상 넓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 스텝, 상대의 박자에 맞춰서 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움직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상대가 치는 박자의 움직임. 이 스플릿 스텝과 이 왼발의 활용을 통해서 이 사이드 스텝을 폭발적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와용 TV.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잘 보면은 이렇게 스플릿 스텝을 하다가 공이 옆으로 찼을 때 한번 방향을 이걸 옆쪽으로 틀어주면 더 좋아요. 자, 공이 이제 순간적으로 옆으로 오죠. 그러면 준비, 하나, 옆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놓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발이 열리죠.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게 발이 옆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왼발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보폭 중요해요. 보폭 항상 유지를 시켜야 돼요. 게임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보폭 유지가 중요하고 이 보폭 안에서 이 왼발을 이 공간에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발을 찍었으면 이 발로 밀어줘야지, 이렇게. 그죠? 왼발 찍으면서 밀어주고 이때 방향까지 한번 잡아주면 더 쉽겠죠, 나가기가. 그죠? 뛰면서 방향. 와용 TV. 자, 그 다음은 백핸드 방향입니다. 백핸드 방향. 백핸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발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른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포핸드는 이 왼발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왼발을 순간적으로 넣어주면서 이 공간 안에 붙이는 활용을 했다면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오른발로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힘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발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보폭은 항상 동일합니다. 공이 상대가 치는 게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폭은 항상 내가 이렇게 넓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공이 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플릿 스텝은 하고 있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스플릿 스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순간적으로 왔을 때 내 방향을 옆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직선 방향에서 순간 옆으로, 이렇게 순간 옆으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 오른발이 순간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면을 보다가 오른발을 이렇게 밀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이 왔을 때는 내 발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자, 공 보고 있다가 공이 순간적으로 탁 쳤어요. 그러면 발의 방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놨다면 이 오른발을 공 있는 거리까지 힘있게 차줘야 돼요. 이 오른발을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 왼발의 활용이 거의 없어요. 백핸드 방향은 이 몸을 전체적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공이 아무래도 사이드로 빠졌을 때 이 포핸드는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지만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몸을 틀어서 나가는 동작이 나와요. 몸을 틀어서 나감에 있어서 이 왼발의 활용은 왼발은 바깥쪽으로만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발을 힘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공 있는 데까지 따라가야 빠른 스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왼발, 오른발 준비하고 있다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스텝을 왼발을 활용하고 나서 오른발을 나가려면 상대적으로 늦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왼발, 오른발 이런 활용보다는 이 방향을 잡았으면 오른발을 밀어주는, 이 오른발을 밀어주는, 준비 방향 잡고 밀어주는 이런 스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스플릿 스텝에서 방향을 잡고 이 오른발을 밀어줍니다. 쭉 하나, 둘, 하나, 둘. 이 왼발은 방향만 잡아놓고 이 오른발 뒤에 힘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폭이 좁다면 내가 순간 이 오른발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요. 보폭이 좁으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폭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 사이드 스텝을 할 때는 보폭을 항상 넓게 잡고 가야 돼요. 옆에 사이드로 나가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몸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이렇게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가요.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 보폭을 잡고 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항상 스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폭과 스플릿 스텝에 대한 강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준비, 방향을 잡아주세요. 방향, 준비, 방향 하나, 방향 하나, 방향 하나, 방향 하나. 와용 TV. 자, 그러면 제가 실제 게임을 뛴다고 생각하고 후위에 대한 풋워크를 하면서 제가 이 사이드 스텝을 한번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숨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밥을 금방 먹고 나와가지고 좀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면 사이드 스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후위를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왼발을 자꾸 활용하고 여기 백핸드는 자꾸 이 오른발을 밀어주는 활용을 계속해서 이 풋워크를 찾거든요.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을 잘 하셔야지 순간적으로 낮게 오는 공에 대한 이런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발의 활용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은 게임에서 이 사이드 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스플릿 스텝하고 이 중심 보폭만 잡으셔도 이런 사이드 스텝을 나가시는데 어느 정도 이 발의 활용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이 발을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편하니까 그런 스플릿 스텝과 보폭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스텝을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